네,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치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 뜻깊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자랑이죠. 언어치료학과가 창설 1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2부 토크 콘서트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주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치TV 생중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코로나19 시기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있고요. 진행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는 발열 체크, 손 소독, 또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완료하고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19를 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점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2부 콘서트는요, 토크 콘서트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려집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1부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이들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더 이상 부탁드릴 것도 없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벤트와 사은회까지 진행되니까요. 경품까지 하나 가져가는 거, 시간 가져보는 거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 전만 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거든요. 웃음도 나고 했는데 갑자기 얼어붙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선 이곳에는 졸업생 선배님들 또 학과 대표님 계신데요.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한 말씀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드리면 되거든요. 우선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금호초등학교 초등특수교사로 재직 중이신 손명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이크를 넘겨주시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우님들. 저는 충남 예산에서 초등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명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충북 제천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치료사로 재직 중이신 전윤주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우님들. 춘천부터 제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윤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채움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서로 근무 중이신 조주희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저를 안 비춰서. 네.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왔고요. 2007년도에 왔어요. 저는 언어치료학과를. 그래서 오면서 세워봤어요. 내가 꽤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했구나 생각했는데, 네, 우리 창립 15주년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옆에 1부 때부터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크 주시죠. 언어치료학과 학과 대표님이신 정희영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언어치료학과 대표를 맡고 있는 2학년 정희영입니다.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거 많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작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초등특수교사 또 언어재활사 특수교육 치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손명기 선생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저는 현재 17년 차 된 특수교사, 초등특수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 초등학교에서 보면 학습도움반 또는 특수학급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교육청 소속에 있던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 중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사실은 항상 한계를 느끼죠.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언어 치료를 공부하게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네. 이 언어 치료학 이 공부 이거 자체가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학우님들께서는 어떤 진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학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라든지 또 일반 교육 지금 현재
아이들 발달 단계에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또 현장에서 많이 일반 학교 선생님들한테 의뢰도 오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답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열의가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전윤주 선생님께서도 특수교육 치료사, 저는 초등학교에만 이제 치료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도 있네요. 이제 초등학교에는 치료사가 없고요. 특수학교에는 치료사가 계세요. 네. 이것도 각 교육청,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제 바우처를 거의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바우처 사업이 지금 안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충청북도에서는 각 치료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에는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업무는 이제 특수학교에서 배치되어 있는 치료사랑 조금 달리 네. 사무적인 업무가 조금 많은 네. 상태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순회 치료를 아이들한테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 관리 그리고 치료 바우처 기관들 선정부터 이제 점검 여러 가지 서류 업무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조주희 선생님께서도 언어 재활사, 이게 가장 조금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일 아마 졸업하시고 많이 가시는 분야이겠죠. 네. 저는 현재 지금 뭘 해요라고 하기보다는 전체를 본다면 저는 처음 공부를 할 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있을 때 근무를 할 때 언어치료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관 소속의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언어치료 업무, 그리고 사설센터에서의 언어치료 업무, 또 센터를 또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의 언어치료의 업무,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또 학교 강의를 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딱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순서로 오는데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또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또 해드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이런 궁금증, 저런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 보면서 바로바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다리면서 확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혹시나 채팅창에 입력이 조금 힘든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 계정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 우측 상단에서 이제 로그인 해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입력창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지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륨이 조금 작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지 그리고 황일용 학우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소영님도 소리가 커졌다네요. 그렇고 일단은 질문이 바로 안 나와서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계신 학과 대표님이시죠. 지금은 재학생이신 거잖아요. 예, 재학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기말이 다다음 주로 지금 예. 가장 바쁠 시간 아닐까요? 기말 시험도 바쁘지만 보고서나 그런 것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3, 4학년 분들은 실습도 굉장히 네. 바쁘시고요. 원래 저희 언어 치료학과가 대구 사이버대학에서 제일 실습이나 과제나 보고서가 많기로 네. 유명한 과입니다. 악명이 높은 과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흐뭇하게 웃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궁금한 것은 네. 저희가 이제 실습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습이 도움이 되는지, 또 현장 실무가 실습처럼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요거는 바로 옆에 계신 손명기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눈이 좀 커졌는데 안 보이시죠? 당연히 도움이 보였습니다. 되죠. 네, 깜짝 당연히 놀라시더라고요. 실습은 교육 현장에 있으신 어떤 분들이라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비롯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어떤 학생을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론을 배우다가 실습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막상 이론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마 저는 또 특히나 더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어가지고 네. 학생들이 지금 힘드시지만 이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장 실습을 하시면서 본인도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치료사로서 단점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실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다는 게 조금, 예, 실습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교수님, 사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예, 이 과제가. 그렇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저도 언어치료 공부했어요. 하면, 이렇게 바로. 네, 저는 사실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서 중간에 제가 특수교육에 대한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느껴져가지고 언어 치료를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조금 다르게 옆에 선생님들이랑 좀 다른 길을 걸어오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직접 지도를 이 전체 이 과정에서 실습이 주는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과제나 하시면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할 때는 학부 때는 우리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 와서 보니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꾹 참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교수님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에 이제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바로 투입됐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습을 통해서 많은 걸 좀 얻으실 것 같거든요. 답변이 조금 되셨습니까? 예, 상당히 답변됐습니다. 제가 실은 2학년이기 때문에 네.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습 때 조금 더 많은 죄송합니다. 걸 제가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지금 질문이 조금 올라왔나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오른쪽에 화면이 있긴 합니다만 반갑습니다. 실습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편입생인데 1학기 공부하고 실습을 해야 돼서 걱정입니다. 실습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전윤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실습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우선은 진단을 제대로 정말 네. 정말 제대로 하고 분석도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보면 이제 실습을 나왔을 때 선생님 뭐를 가르쳐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본인들이 실습하기 전에 진단 평가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네. 진단 평가를 정말 본인이 한 게 맞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진단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조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만 조금 잡아 놓으시고 이제 지금은 현재는 멘토리즘 제도가 조금 있으니까 네. 네, 멘토한테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지 이야기를 조금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때 없었거든요. 어쨌든 같은 고민을 겪어왔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 제도가 너무 네. 좋은 게 이제 멘토 선생님을 딱 붙잡고 무엇을 하면 될까요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최대한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제 내가 만나보지 않은 케이스라든가 접해보지 않은 케이스들은 답변이 조금 어려워요. 저희들도 학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학문으로 봤을 때랑 실습이랑은 조금 읽었을 땐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막상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거는 조금 교수님한테 다시 전화를 한다던가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멘토링 제도를 많이 조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멘토링을 하면서 좀 자주 들어온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잡아야 될까요, 선생님?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막 이런 네. 식으로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럴 땐 저는 이제 우선 아이들이랑 먼저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랑 라포 현상을 먼저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네. 수업을 이제 선생님이랑 딱 만났을 때 우리 요거 시험 보는 것처럼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하자, 수업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랑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 무언가가 시험인 것 같고 자꾸 네. 나한테 저게 뭐야 물어보는 것 같아서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충분히 놀아준 후에 실습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서 미리 실습에서 공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교수님한테 미리 조언을 얻고 나중에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좀 팁이라면 팁일 수가 있겠네요. 팁입니다. 네. 그렇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저희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조주희 선생님 해주실까요? 저희가 약간 답변이 질문들이 올라오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요. 이 질문에서 이 질문으로 튀고 또 저 주제로 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제일 근본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언어 발달이 또래 기준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예. 그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일 것 같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 항상 저도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멘토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어치료학과다 보니까 다른 전공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또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언어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어치료를 제대로 바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의 언어 발달이 기준에 맞게 올라가서 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잘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잃지 않고 네.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언어 재활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이 말도 못했던 아이가 와서 말을 트고 학교를 가고 학교 네. 적응을 잘했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면 너무 기쁘고 발음이 좀 안 돼서 친구들 사이에서 좀 외로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또 발음이 좋아져요. 그 조음이 네. 좋아져서 친구들과 잘 뛰어노는 모습들을 이제 저에게 이제 전이나 유지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면은 너무 뿌듯하죠. 그게 언어 재활하는 언어 치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현장에 계시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조금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조금 힘드신지 그 부분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설센터 같은 경우는 바우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바우처만으로 이 언어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100%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집에서의 이제 금전적인 도움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언어 치료를 더 하자라고 권고를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언어 치료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경우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에서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들 이런 것을 좀 연결해드리지만 그것도 또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시면서 조금 정말 힘들었던 일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일을 하시면서 그 상대를 배려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반성이 되네요. 지금 또 우문현답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계속해서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어 치료학을 공부할수록 언어 재활사가 돼서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역시나 실습 관련 질문이었어요. 실습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라고 했거든요. 손명기 선생님. 실습 관련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실습을 저는 총 관찰 포함해서 실습을 원래는 2번 재활이랑 2번 하는데 저는 사실 3번 했어요. 3번. 한 번에 F 맞았어요. F. 어머, 진짜 어느 왜냐면 저는 교수님이시죠?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심정이었냐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보면서 그냥 좀 특수교육
이게 자꾸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자꾸 이 상황 전환이 자꾸 안 되고 익숙한 거에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언어 치료학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첫째 이호풍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관찰 끝나고 교수님 사랑해요.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호풍 교수님한테 한번 했었을 때 그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후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제가 네. 자신도 없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했죠. 정말. 사과해주셨어요. 네네. 그때는 이렇게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받고 중간에 포기를 해서 F를 맞았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됐죠. 두 번째 우리 박사님 교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현지현 교수님까지 저는 세 분의 교수님을 어떻게 보면 다 만난 거죠. 그래서 네. 너무 저는 지금 그거는 정말 저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질문이 뭐였죠? 저기 얘기를 하면 또 산으로 갔어요. 저도 산으로 가서 지금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을 하면 전 자신감이 없어지네. 맞네요. 자신감이 저는 없어질 생길까요? 수도 있고 점점 생겨갈 수도 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지만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서 저처럼 F 맞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절대로 자존심 하지 말고 그리고 일단 저가 처음에 했던 실수가 뭐냐 아까도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단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내가 목표도 세우고 활동 내용도 자꾸 했으면 됐을 텐데 얘 따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못 벗어난 거죠.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쩌면 그 십몇 년 된 교육 경력 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실습을 하면서 당연히 자괴감이 드는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럴 수 있지만 언제든 우리는 또 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게 부족하구나 빨리 감정을 털어버리시고 다시 올라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실습 과정이 아까도 케이솔 지금 실습을 걱정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데 생각해 보면 실습 생각보다 앞으로 현장에 나오시면 실습이 아마 제일 쉬웠을 네. 거예요. 네, 진짜로 실습은 정말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실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책임감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 타이틀을 걸고 내가 아이들이 지도하는 거 있어서 그 실습을 하다 보면 이 대학교 때 하던 실습은 정말 시군죽 먹기였구나 아시게 될 것이에요. 정말 제가 빈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꼭 믿어주시고요. 정말 실습은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해야 되고 보람찬 거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냥 무작정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자신감 가지고 이 7.8개 정신을 도전을 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지금 또 위에서 제가 바로 발견을 했는데요. 아니면 직접 꼽아주실까요? 그 전윤주 선생님 하나만 딱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질문들이 넘치고 있네요. 하나를 마이크를 아니면은 제가 바로 그럼 집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무 기관이 병원, 복지관, 장애 어린이집, 특수교육지원청, 사설치료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느 곳이든 언어재활사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언어치료 전공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이라고까지만 나왔는데요. 하시면 기본 요건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김시현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맞죠? 교수님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뒷문장이 다 끝나지가 않다 보니까 질문인 줄 알고 읽었는데 김시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었고요. 당황스럽네요.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저는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행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조주희 선생님 답변을 해주실까요? 언어재활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병행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합니다. 아까 있던 질문에서 엄마가 실습을 하면 부담스럽나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실습하신다고 이제 대상자로 선택하셨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엄마로서 나를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이 아이를 봐왔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그게 있다 보니까 객관성을 읽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한데 엄마가 이 아이를 내가 지금 당장 언어 치료사로서 막 일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한 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분명히 학교를 가던 어디를 가던 언어 재활사를 만날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 계획서, 치료 보고서들을 분명히 받으실 텐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좀 이렇게 막혀 있던 거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사와 이야기를 보다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권했어요. 그리고 사이버니까 직접 가는 게 적어요. 물론 네 알고 모르고 오시면 이제 확 놀라시긴 하지만 일단 사이버니까 네 어머니 해보세요라고 해요. 놀란다는 건 아시다시피 학교를 꽤 많이 온다라는 거, 네 실습도 많이 온다라는 거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치료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요. 많이 계시죠. 아, 본인이 네. 이제 치료 받으면서 공부도 하시고요. 그렇죠. 많이 계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언어치료학과를 검색하시다가 아 실습도 많고 학교도 많이 간다라는 게 인터넷에서 잘 보여요. 그래서 탁 겁먹고 아 선생님 저 알아봤는데 안 갈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럴 때에는 그럼 어머니 그 아동에 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유아교육과는 또 실습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럼 아동에 관한 발달에 관한 그런 전공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세요라고 권하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도움되니까 저는 언어치료 겁내지 마시고 네. 네,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아요. 아이 양육하실 때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도움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질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한 번 하다 보니까 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 왜 신경 언어 장애나 음성 장애를 성인들이 대상자가 되는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답변을 해주실까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네. 네, 해주시죠. 네,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음성 쪽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병원에서 있고 또 울산에 또 병원에서 우리 저 선배 뭐 졸업생 다 계시기 때문에 없을까요라는 건 아니에요. 다 계시고요. 사설센터에도 오세요. 예, 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단 저도 이제 실어증 어르신을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설센터에서 만약에 어르신이 오신다면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 오실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과 무언가를 할 때 치료 도구가 쓰일 거예요. 절대 병아리 모양이 있는 크레용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르신이 오셔서 많이 좀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네. 색연필 하나라도 어른용이 있어요. 성인용. 그런 거 하나하나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어르신들이 아 내가 병원에 가면은 되게 환자가 되는 기분인데 여기 오니까 나를 위한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배려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병원과의 연계는 이쪽 파트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요즘 언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견도 보이고요. 우리 전윤주 멘토님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대전 지역에서 뵀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멘토님 감사하다라는 말씀도 보이고요. 꾸준히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도 따라잡기가 버겁네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에게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 자체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되레 손해예요. 섣불리 왔다가 잘못되면 이런 것도 보이고요. 또 지금 나오시는 선배님들 젊어 보이시네요. 선제.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 신참으로 연령대 조금 많으신 분들도 계신가요?라고 하시거든요. 있으신가요? 그렇죠. 있으시죠. 연령대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매우 다양하세요. 네, 매우 다양하셔서 지금 뭐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20대 분들보다는 30대 이상의 분들이 훨씬 많기는 해요. 네. 그런데 40대, 50대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네,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 졸업생 나이가 40대, 50대 분들 네, 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충분하세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 20대 이런 학생분들도 많이 계세요? 딱 졸업하자마자 이제. 졸업하자마자 그렇죠. 네. 그분들 사이에서도 뭐 서로 의견을 나눈다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직장에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은 네,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직장 안에서는. 그리고 경력이 많다, 적다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장급이다, 직원급이다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언어 치료라는 거는 어떤 재활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의 전문가들이 보는 그 눈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 뭐 경력이 짧다 이런 거를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방금 해주신 답변이 늦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이가 취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도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바로 이어서 저희 손명기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이 저는 지금 이거 보니까 저 때도 좀 젊으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지금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장점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은 아마도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삶의 노하우라고 하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여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말은 그 학교 현장에서도 젊은 신규 선생님들보다는 오히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을 더 선호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너무 나이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음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들 찾으셔가지고 나이가 많은 장점이라는 거 아이를 바라보는 이해의 폭이 넓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정말 이게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운 이후에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진로 정하시거나 취업하실 때도 그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축적된 경험의 힘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을 체크해뒀는데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있어서 팁이 있을까라는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저는 국가공시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초반에는 개론서, 그러니까 개론서랑 맞죠? 각 과목의 개론서를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이해될 듯 안 될 듯 모르면서 계속 그거를 사실은 이론서를 전공 서적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보다가 특강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이제 점점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 되는 것도 있고 하다가 대구 사이버대 특강이 아마 있죠. 예, 특강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이버대다 보니까 오픈북이 있어가지고. 얕은 공부를 했다면, 지금 이제 임용고시, 거의 국가고시 해야 되니까, 개론서만 계속 이제 가고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특강을 들으니까, 저게 저 말이었구나. 스스로가 정리되는 부분이 또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직장과 같이 이제, 병행하다 보니 공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는 문제집을 한 권을 샀어요. 많이 풀지 못했고요. 많이는 샀지만 5권을 샀지만 2권만 풀고 3권은 다음에 팔았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집을 풀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반대로 문제집을 풀면서 다시 이론서를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특강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팁도 있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기본 전공 서적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쳐가면서 정독을 했고요.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개념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나를 노트를 하나씩 쭉 다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제 MP3 가지고 녹음을 쫙 이제 읽으면서 녹음을 하고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다니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해서 그렇게 지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 활용의 신이셨네요. 자투리 시간 하나 놓치지 않겠다. 네. 그 팁을 말씀해 주셨고 또 선생님께서는요? 저 특강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어요. 특강 있었군요. 맞아요. 저는 협회 자격증 있을 때 그때 협회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있으면서 국가고시를 쳤던 시대였어요. 그때. 네. 그래서 협회 자격증은 또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쳤는데 국가고시가 된다니까 굉장히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팀을 이렇게 짰어요. 같이 국가고시 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각자 다 노트 필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은 저 사람은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서로 돌아가면서 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특강이 있어서 특강 때 정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 정리법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리는 또 달라요. 그리고 특강을 들을 때 유의할 점은 책을 딱 덮어놓고 들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저 내 머릿속에 있나? 그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었으면 옆에 그걸 적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전공서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강을 할 때 저거 내가 좀 아는 것 같아 라는 얕은 지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책 덮고 보세요. 저거 정말 내가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박사님 교수님께서 아니 여러분 시험 칠 건데 이거 몰라요 했던 거 저 지금 기억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국가고시를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특강 때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안 되시면 안 돼요. 꼭 특강 참여를 하죠. 와서 하죠.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꼭 들으세요. 그 댓글 중에 그 특강 참여가 어려운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참여가 왜 어려워요? 신청하면 다 올 수 있는데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길은 열려 있으니까 참여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팁 알려주셨는데 뭐 자투리 시간 활용하고 특강 활용하고 기본서가 왜 기본서겠냐 기본서까지 활용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꼭 한번 챙기셔서 이 국가고시에 좀 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집을 또 많이 보셨다고 몇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봐야 하냐라는 질문도 올라왔거든요. 문제집 많이 샀다고요. 네. 손명기 선생님께서는 문제집을 많이 샀으나 그 중에 몇 권만 일부만 보셨고 혹시 그러면은 전윤주 선생님께서는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어요. 네. 대신 이제 이거를 시간 개념을 조금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국가고시에서 시험을 치는 그대로 시간을 맞춰놓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간 분배하는 방법 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편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문제집도 많이 풀고 특강도 다 챙겨보면서 아주 모범 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셨군요. 딱 대학교 이제 대구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셨던 것들이고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는 직장을 병행하시던 중이셨나요? 세 분 다? 네. 그러면 시간 관리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울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과제도 하고 하면은 거의 하루에 1시간, 네. 1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수면 시간이 그렇게 네. 짧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네. 이제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제 일도 조금 야근을 많이 해야 되는 네.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꼭 이제 시험 시기간이랑 또 겹쳐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하고자 그 전에 미리 공부를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 그때 다 듣고 이제 그때 다 요점 정리하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과제는 너무 많죠. 아, 과제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고 오셔야겠습니다만 바로 옆에서 손명기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저는 한 시간 주무셨다 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팁은 아니고요. 네. 이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시는 학우님들이시잖아요. 물론 다른 대부분이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한테 도움이 아니라 가족한테 선포를 했죠. 남편한테. 예, 나 이거 공부 이제 시험 기간이면 아, 시험 기간이고 나 이때부터 해야 되니까 당신이 애들을 봐라.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는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저는 사실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9시까지 8시 40분에 출근하고 5시에 마치긴 하지만 저는 또 하여튼 아이들도 있고 끝나면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또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뭐 12시까지 강의는 들었죠. 듣고 과제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시험 기간에 이제 뭔가 필요한 좀 시간이 들여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남편한테 요구를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시간을 저는 이렇게 짬짬이가 아니라 저는 좀 주말에 몰아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옆에 재학생분께서 또 질문이 있다고 해서요.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장애 영역 중에서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뭐 5대 장애 영역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워야 되는지, 물론 저희는 전부 다 배우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배우는 게 나은지, 제가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주시죠. 네. 회장님 되게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왜 저도 사실은 저는 오히려 선생님 저희 전문가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 이게 5대 영역이긴 하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전문성 뭐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서처럼 뭐 의사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이렇게 나눠서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본과하고 레지던트 전에는 모든 걸 다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우리는 네 치료 제한 네 전문가니까요. 네. 정희영 선생님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편이실 거죠? 제가 예? 실례가 안 됩니다만 좀 안 되면 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할까요? 네? 그럼요. 열심히 좀 하시는 편이신 건지 제가. 제가 작년에 네.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는 방송인데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되는데요. 오, 반전이 있나 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에 21학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많은 건가요? 많은 편인가요? 아니 그거는 뭔가를 네. 뜻하는 거예요. 학점이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오, 정말 학점도 높으시네요. 이만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났나요? 아, 네. 그렇고요. 제가 자꾸 선배님들께서 놀라시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제가 말이 꼬이네요. 당황스러워서. 그렇고요. 저희가 또 하나 질문이요. 혹시 복수 전공으로 하면 좋은 공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복수 전공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또 복수 전공인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네. 전 특수교육이랑 언어치료를 2개를 했으니까 어떻게 지금 질문의 요지는 아마 사이버대학교에서 말하는 복수 전공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솔직히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 뭐든지 공부라는 것은 모든 학문은 다학문적 접근 우리 교수님께서 박사인 교수님께서 항상 듣기는 다학문적 접근이라고 해서 네.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때 학우님들 중에서 언어치료를 공부하시고 심리치료도 같이 하셨던 거 알고요. 언어치료, 미술치료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더 신장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역량만 된다면 복수 전공 또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복수 전공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과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방금 뭐든- 미술치료, 아, 뭐 네네. 심리치료, 그게 다 학과였군요. 네네네, 행동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교육도 아마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리고 한국어 학과도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다문화 지원 이런 게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언어 치료가 저는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언어 치료학을 다문화 아이들이 시골에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쓰임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 공부하시고 대구 사이버대에서 본인의 역량만 된다고 하시면 뭐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관련 과들을 같이 전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적당히 좀 많이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살펴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는 현장에서 조음 장애로 명료도가 낮은 유아들을 자주 접하는데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오럴 에어로빅 적용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거는 조금 실습 그 현장에서의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도움 되죠. 되는데 조음 장애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있었을까? 그리고 그 본인이 조음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까 배려하는 부분들, 이 아이가 그 마사지를 해주고 에어로빅을 해주는 데에서 아이가 흔쾌히 또 따라주는 친구가 있고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것을 잘 좀 세분화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 얼굴을 만질 때 저는 제가 우리 그 후배님들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맨살에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드려요. 우리도 마사지 받으러 가면 마사지사님들이 오일 발라서 해주시죠. 근데 맨살에 해주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아이가 피부가 빨개지는 경우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이 아이가 사용하는 로션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 사용하는 그 로션을 달라고 요구하셔서 그걸 가지고 좀 마사지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저 오럴 에어로빅 하실 때 책에서 나온 대로 정말 책처럼 하시다가 아이가 정말 제가 따라해도 저거 혀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놀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네, 당연하죠. 유아들일수록 놀이랑 접근하는 거는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이어서 혹시 세 분은 이 진로를 선택하시고 대구 사이버대학교 언치에 이제 딱 진학을 하신 건가요? 진로를 다 결정을 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럼 뭐 진로에 관해서 마지막에 정하는지 아니면 다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시는 건지 묻는 질문도 보였거든요.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아니요. 본인이 이제 본인이? 진로를 딱 정하는 시기가 있는 건지 언제 정하나 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센터에 있을 때 국가고시를 땄었고 네. 또 협회 자격증도 관련 보육 기관에 있을 때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진로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에서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 공부를 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따로 그렇고요. 다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답변 듣고 그러면 국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하셔야죠. 아, 네. 네, 나 시오 땡 하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국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고 처음부터 그 개론서를 공부하실 때 노트 필기 꼭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국시가 다가왔을 때에는 내가 했던 그 노트 필기 그리고 문제집, 특강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하신다면 정말 시간 활용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전윤주 선생님께서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저는 네. 방학이 없어가지고요. 왜냐면 일을 계속 하고 있던 중에 네.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라 방학 때도 거의 계속 방학 강의를 계속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1학기마다도 듣고 계절 학기도 다 듣고 아, 네. 계속 쭉쭉쭉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에 저는 방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는 팁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 방학 때도 저도 계절학기가 아, 거의 웬만하면 네. 강의 저 같은 경우는 강의 MP3 파일로 지금도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듣고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저도 계절학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네. F를 하나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계절학기 좀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그 강의 MP3 파일이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네. 다시 듣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방학 때는. 네. 근데 한 분은 방학은 방학이에요라고 이제 김나연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학이 없이 계절학기라든지 공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빠른 취업을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 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보고 있는데요. 한 분이 또 이거는 현장에서의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영유아의 경우 다문화로 인한 언어 문제와 장애로 인한 언어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했거든요. 역시 이건 어려운 질문인가요? 조용히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자, 다문화 때문에 오는 거인지 아닌 거인지 보려면 진단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인지 발달이 얼마큼인지도 분명히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발달 검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 검사와 영유아 검사를 할 텐데 이 아이가 다른 영역에서도 또래 기준보다 낮은 부분이 보인다면 언어 발달도 같은 발달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발달에서는 다 또래 기준인데 언어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시각을 달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필요한 검사들을 좀 골고루 해보신다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다문화 영유아까지는 아니고 지금 된 생각이 수영 언어를 체크를 하셨을 때 수영 언어에 비해서 표현 언어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친구는 자극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있다 보니까 너무 영유아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이 오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지 검사를 해봤을 때 지적장애 이제 기준점이 아니고 그냥 언어 발달에 있어서 수영 언어에 비해서 표현 언어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네. 다문화로 인한 언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장애로 인한 언어 문제는 아마 생활 전반적인 데서 아마 대부분이 아마 지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유아가 2, 3세 이렇게 더 어린 아이들이죠, 선생님.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좀 구분이 좀 힘들긴 하죠, 그렇죠, 선생님? 힘들지만 보이긴 하죠. 네네. 다른 영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역을 보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현재 시각이 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질문 올려주신 거에다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정말 급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다 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분께 우리 후배 학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팁이 될 수도 있고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성향 자체가 좀 에너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모든 거를 좀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니 그냥 속상해도 금방 털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거는 차라리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려니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학우님들 지금은 조금 힘들고 고되고 좀 그렇겠지만 언어 치료 대구 사이버대학의 언어 치료학과라는 네이밍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이건 정말 분명히 모든 학부모님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대구 치료 언어 사이버대학교에서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서는 못 따라오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특수학교에 있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순회 치료사들 선생님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가 이제 치료를 전공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함부로 수업을 하시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함부로 하시진 않겠지만 네. 오히려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더 저랑 이제 코워커를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학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학우님들한테는 큰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한창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고시까지 꼭 합격하시는 그 영광을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요. 전윤주 선생님. 네, 이제 뭐 멘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아, 실습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실습을 들어가 볼게요라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 저는 절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실습을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실습을 할게요라고 하는 선생님들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그냥 놉니다. 그리고 실습을 마치고 나면 이제 아, 올해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1년 또 놉니다. 그냥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시험 시스템이라던가 내가 관리를 잘못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주희 선생님. 우리 학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학교의 보통의 다른 과들과는 좀 다른 게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이 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그 목표를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시작하시다가 과정이 힘드니까 중간중간 아, 힘들어, 포기해볼까? 이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필요하시다면 휴학할 수 있어요. 저도 1년 휴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 휴학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그냥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제가 재적을 4년을 했습니다. 2학년에 들어와서 1년을 중간에 쉬다 보니 이렇게 했는데 초심 잃지 마시고 이왕 선택하신 거 그 목표 끝까지 달성하자라고 하시면 그 시간이 나중엔 정말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그 초심 잃지 않는 거 필요하시면 내가 처음 이 학교에 원서 넣었을 때 그 목표를 딱 붙여 놓으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댓글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너무 멋지다라는 의견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들을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학우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정희영 우리 학과 대표님께서 한 말씀 좀 대신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을 모셔서 한번 네. 예,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을 처음에 섭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뭐 다들 이제 바쁘시고 해가지고 어렵게 섭외를 한 분들이신데 정말 후배님들의 질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뭐 별로 교양만 배우고 전공을 잘 못 배워가지고 앞으로 선배님들처럼 이렇게 언어 치료 분야에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불쑥 솟아났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손명기 선생님, 전윤주 선배님, 또 조주희 선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선 세 분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